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TV입니다. 봄이 되면 여러 제철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와 우리의 식욕을 돋구는데요. 그 중에서도 긴 겨울을 이기고 봄에 나는 제철 음식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여러 봄나물 중에서도 두릅은 그 효능이 대단해서 산채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4월에서 5월 초까지의 어린 순만 먹을 수 있는 만큼 채취 시기도 짧고 하나의 가지에서 딱 하나의 순만 나기 때문에 재배와 수확이 매우 까다로워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귀한 산나물인 두릅은 영양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구어 예로부터 봄철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올랐는데요. 약효가 매우 좋아서 두릅의 어린 잎과 줄기는 해열제와 기침약, 항염증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뿌리는 한약재로 신경쇠약과 신장병,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릅도 잘못 먹거나 궁합이 안 좋은 분들이 드시게 되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두릅 섭취법은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보들보들한 생두릅을 톡 따서 초장 가득 찍어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두릅은 어린 순을 채취한 직후가 제일 향이 좋아 생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으로 알려지자 봄나물 샐러드와 산채 비빔밥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 릅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 항산화 효능, 젊음을 지키는데 제일 가는 봄나물입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꾸벅꾸벅 잠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이는 봄이 오면 겨울에 비해 비타민 소모량이 무려 5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봄나물 중에서도 비타민 함량으로 으뜸 가는 두릅을 챙겨 드시면 기운을 보강해주고 활력을 가득 충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두릅을 생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두릅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두릅의 줄기에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릅을 생으로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두릅의 독성이 위를 상하게 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릅의 어린 순이 올라오는 요맘때에 두릅을 드시는 것은 안전하지만 채취 시기를 지나 뻣뻣하고 크게 자란 두릅과 두릅나무의 껍질의 경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또 생두릅의 경우 아무리 새순이라고 해도 가시가 그대로 있어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그럼 봄 산채의 제왕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두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다음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잘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흔히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하면 두릅의 독성이 모두 제거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데친 후에 찬물에 담가 두기까지 해야 두릅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끓는 물에 데친 직후에 두릅을 드시면 쓴맛이 강한데 찬물에 담가둔 두릅은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쓴맛도 많이 줄어든답니다. 다음으로 두릅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 첫 번째는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두릅에 단백질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산나물과 달리 두릅에는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합이 좋아 두릅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두릅도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합니다. 두릅이 신장을 강화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고 의아하신 분들 계신가요? 실제로 두릅의 껍질은 신장 자체의 기능을 강화해서 신장결석, 신장염과 같은 신장질환에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풍이 생긴 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요. 통풍이 있는 분들의 경우 퓨린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두릅은 채소이지만 퓨린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요산 수치가 높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릅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두릅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 두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두릅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관 속에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혈액을 묽게 해줬던 약의 약효를 떨어뜨린다는 것인데요. 그럼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두릅을 드시면 안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두릅이 고혈압약과 함께 동시에 드시면 안 되지만, 반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최고의 혈관 보약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두릅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도 문제지만 동맥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 동맥이 단단해지고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두릅 속에 가득한 비타민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두릅을 꼭 챙겨 드시되 고혈압약을 드시고 한두 시간 전후에는 피해 주셔야 처방약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초장입니다. 두릅 하면 새콤한 초장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최근 두릅이 젊음의 비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릅 속에는 젊음을 되찾아 주는데 제일 가는 항산화 성분이 무려 2개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캠페롤과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양파에 들어있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성분이고 캠페롤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항암 작용을 담당하는 성분입니다. 산나물 두릅의 양파와 브로콜리 속에 기적의 성분들이 한가득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 2가지 성분이 함께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 증진과 염증 제거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지어 혈관벽 속에 쌓여있는 혈전과 지방 덩어리들을 전부 청소해주니 심혈관 질환을 싹 물리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두릅을 식초 또는 초장에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식초의 산성이 두릅 속에 항산화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 작용까지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그리고 식초가 함께 작용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두 번째로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통풍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불포와 지방산도 가득하니 두릅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 아미노산의 궁합이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두부는 두릅 속의 건강에 좋은 성분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팔다리가 저리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 꼭 두릅과 두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릅이 비타민 K로 으뜸가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K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관절과 뼈의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도 드시고 칼슘이 많은 음식도 드시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우리 몸속에 흡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챙겨 드셔도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두릅의 비타민 K가 칼슘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해주니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시면 마법처럼 두부 속 양질의 칼슘이 오롯이 전부 다 몸속에 흡수됩니다. 게다가 두릅과 두부의 궁합을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두부와 두릅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사포닌에 있습니다. 사포닌 하면 인삼, 홍삼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이 바로 두부와 두릅에 있는 것이죠. 두릅을 드시면 씁쓸한 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항암 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면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잘 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앞으로는 값비싼 영양제를 드시기보다 봄철 두릅과 두부를 함께 드셔보세요. 또 한 가지 더, 콩으로 만든 간장에 두릅을 넣어 장아찌로 드셔도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두릅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예로부터 고기가 혈압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 결과 소고기와 같은 적색 육류의 섭취가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반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전부 다 필요한데요. 소고기 속에는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이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져 근육의 회복을 돕고 흡수율을 높이게 되니 반드시 탄탄한 근육과 에너지를 위해서 함께 챙겨 드셔야 하지요. 그리고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게 바로 피의 주성분인 철분입니다. 그럼 왜 꼭 소고기와 두릅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두릅에도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각각의 철분이 궁합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두릅과 소고기를 같이 드시면 소고기와 두릅의 비타민 B와 B6가 함께 작용하여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가득 공급하니 기력과 인지 능력을 올리고 치매 예방을 포함한 뇌 건강에 대단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또한 호르몬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DNA를 복구하기까지 하니 몸과 뇌의 젊음을 위해서 앞으로 꼭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지금까지 두릅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방법, 두릅과 궁합이 안 좋은 분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